예, 남양유업의 외손녀죠. 황하나의 마약 사건하고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시끄러운 상태인데, 남양유업에서 본인 기업 황하나하고 무관하다, 당사 피해가 막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정말 막심한 피해를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의 주가로만 본다면은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공교롭게도 마약 사건 이후부터 이렇게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19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이후 불매운동 벌어지면서 1차 타격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후에 황하나 마약 사건 이후로 급격한 적자 전환까지 남양유업의 주장대로 극심한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것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유 소비가 위축된 것과 출생아수 정체 및 모유 수유의 증가.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다들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모유 수유의 증가로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메일유업의 실적은 건재한 상태입니다. 3분기까지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겁니다. 작년 3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양이 몰락해가면서 메일유업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남양유업과 황하나 씨와 어떤 관계냐? 자, 황하나 씨의 외할아버지죠. 홍두영 씨가 이제 창업주시고요. 그의 장남인 홍원식 씨가 남양유업 회장입니다. 그리고 창업주의 딸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회장의 여동생의 딸의 문제죠. 그죠? 그렇죠. 홍원식 씨 입장에서는, 지금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조카 딸 이슈로 본인의 기업이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홍원식 회장도 남양유업의 몰락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대리점 갑질 사건이라든가 경쟁사 비방 댓글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곰팡이나 코딱지 분유 코털이 나왔다. 글쎄요, 코딱지 코털 이건 저는 좀 그런데요. 옛날에 그 단팥빵에 지렁이가 있다고 신고한 거 그런 느낌인데. 자, 남양유업은 그렇게 악덕 기업이고 메일유업은 괜찮은가? 2011년에 치즈값 담합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양유업뿐 아니라 다 똑같은 놈들이죠. 그죠? 서울유업, 메일유업, 동원 FMB는 다 똑같이 가격 담합을 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예전에 우유값이 한창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폭등했었는데 그때도 담합 논란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메일유업, 서울유업 다 그나물의 그 밥인데요. 그죠? 만약에 남양유업의 코딱지 코털 사건을 이 경쟁업체에서 만약 꾸민 일이라면은 소름 끼치는 반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저는 솔직히 주식 분석가로서 남양유업에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와 사건들은 대리점 갑질도 그렇고 황하나 사건도 그렇고 제품 본질에 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리점 갑질 사건 이전에 남양유업이 얼마를 번 기업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아주 힘들게 찾아봤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그 사건 전에 남양유업의 실적 재무제표입니다. 지금은 적자이지만 그 당시는 2011년에 529억에 그리고 12년도에는 568억의 순이익을 냈고요. 심지어 2010년도에는 846억의 순이익을 1년에 냅니다. 자, 남양유업의 오늘 주가는 얼마일까요? 시가총액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은 잘 찾아보시면 2048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20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회사가 보유한 자본은 무려 8,700억 가량 됩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그죠? 8,700억보다 훨씬 더 적죠. 이런 PBR은 이렇게 적자가 나는 종목에서 가끔 나오는 0.27,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자본 총계 대비해서는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니까, 그죠? 물론 2010년 800억, 2012년, 2011년 500억대. 그랬던 실적이 2013년 이후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 800억, 500억 하던 게 지금은 51억, 86억 이렇게 되다가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황하나 사건도 있었지만은 어떤 코딱지라든가 녹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부는 좀 대처를 좀 잘못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근데 분유에 코딱지, 코털이 나온 거는 진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 같은 대리점 갑질이 없던 기업이라면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에 그 단팥빵 지렁이처럼 뭔가 이제 음모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미 망쳐버린 기업 이미지에서는 이제 모든 게 밉고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제가 볼 땐 남양유업은 과거에 그 정도의 실적을 냈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던 기업이고 사실 지금도 기술력이 있죠. 도덕성이 없을 뿐이지. 또한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장도 있고 뭐 CEO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회장이 아니죠. 주주가 주인입니다. 이 주주들은 그냥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남양유 장투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 그죠? 주주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외국인 비중을 한번 들여다보니까는 뭐 나빠져서 외국인은 다 나갔나 했더니 또 그런 건 아니네요. 아직도 한 24% 정도의 외국인은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2013년 전에는 외국인 비중이 높았나 했더니 뭐 그냥 20% 30%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뭐 희한하게도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물론 많이 늘어났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카 딸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홍원식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 생각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원식 회장이 사퇴를 하는 겁니다. 홍원식 회장 황하다 때, 조카 딸 때문에 본인이 사퇴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갑질, 사실 그때부터 남양유업이 몰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사퇴를 하시면은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창업주와 황하나 그 외손위의 고리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기업의 이미지가 절대로 회복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신다면은 큰 결단을 내리시고 홍원식 회장이 사과하고 사퇴를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은 살리고 그냥 주주로 남는 것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그 아들도 직원들이었던 거 봤을 때는 아마 승계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홍원식 회장도 어차피 최대 주주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다른 주주를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작년에 실적이 되고 안 좋아진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약간 바닥을 그리고 MAC 상향성 나오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마약 사건이 터져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남양유업의 실적 예전처럼 800억, 500억 정도까지 회복되진 않더라도 만에 하나 추후 실적이 1년에 한 100억, 200억 정도로만 회복이 된다고 해도 이 기업은 그간 벌어놓은 자본 총계, 자산과 낮은 부채 비율 때문에 나중에 황하나 사건이나 코딱지 코털 사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잠잠해진다고 본다면은, 그리고 남양유업의 제품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투자가 가능하겠죠. 단 이런 일을 계기로 이 기업이 몰락해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투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들이 판단하시되, 단지 확실한 것은 그동안 장기 투자했던 주주들 그 심정은 어떠실까? 제품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되는 장기 투자 주주들이 조금 불쌍해질 따름입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